1959년 1월 23일 소련의 우랄공대 학생 10명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혹한기의 산을 오르며 상급 등산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오트르텐 산이었고 여정은 철도, 트럭, 말썰매, 그리고 도보로 이어졌습니다. (1월 31일) 날씨는 급변했고 그들은 숲을 벗어나 평지에 텐트를 설치합니다. 디아톨로프의 기록엔 눈이 거세지고 있어 내일 더 안전한 지형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산악대에 예정된 귀환일은 2월 12일이었습니다. 가족과 학교는 며칠간 소식을 기다렸지만 (2월 20일) 산악대 누구도 귀환하지 않자 학생, 원주민, 경찰, 군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색대가 파견됩니다. (2월 26일) 수색 시작 후 6일 만에 산의 경사면 둥턱에서 텐트를 발견합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찢겨 있었고 내부 물품은 그대로였습니다. 신발과 외투는 남아있었고 모두 맨발로 탈출한 흔적이었습니다. 텐트에서 이어진 발자국은 경사면 아래 숲속으로 약 500m 길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3월 2일) 텐트에서 약 500m 떨어진 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맨발의 속옷 차림이었고 주변에서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텐트와 나무 사이 지점에서 3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며 총 5명의 시신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2달 넘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월 4일) 깊은 개울 속 눈에 완전히 덮인 채 마지막 시신들이 발견되는데 일부 시신은 갈비뼈와 두개골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내상을 입었고 또 다른 시신은 혀와 눈이 사라진 채 발견됩니다. 이들 중 일부의 옷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외상 없이 내상이 있는 시신으로 볼 때 단순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사고 당일 밤인 2월 1일 하늘에 오렌지빛 부채가 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다큐멘터리와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음모론과 미스터리가 확산되면서 러시아 당국은 60년 만인 2019년에 재조사에 착수합니다. 당국은 자연적 원인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고 지질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규모 눈사태 가능성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으나 전문가들은 다른 여러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시신의 심각한 내부 손상이 소규모 눈사태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결론은 대중과 전문가 모두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눈사태입니다. 텐트가 경사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기상 조건상 눈이 일부 축적되어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텐트 위치는 경사도 30도 미만으로 눈사태 발생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실제 매몰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상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 현장 증거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비판적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 실험 영향입니다. 인근은 비밀 군사 구역이었고 소련의 신형 무기 실험 중 실수로 이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옷에서 검출된 방사능, 봉인된 수사 기록, 사고 당시 일부 증언 중 공중에 떠 있었다는 빛 등이 가설의 무게를 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자료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파 가설입니다. 지형과 바람이 카르만 마류를 유발하고 특정 저주파가 뇌에 영향을 주어 공황 상태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불안, 착란, 패닉 탈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체온 상태에선 더욱 과장된 반응을 유발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복합 가설입니다. 초기에 발생한 부분적 눈사태나 텐트 붕괴로 인해 급박하게 텐트를 탈출했을 것이다. 탈출 후 카르만, 마류 등 저주파로 인해 일부는 공황 상태에 진입하였고 어둠 속에서 흩어진 이들은 기온 영하 30도씨 이하에서 방향상실, 저체온 쇼크가 왔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는 얼어 죽고 일부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지형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을 것이다. 일부 시신의 훼손은 야생 동물에 의한 2차 훼손일 수 있다. 당시 군사 실험의 영향으로 일부 방사능 노출 가능성도 결합되었을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는 단일 요인보다는 환경심리 물리, 외부 요인이 함께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과학적 설명 중 가장 정확적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력한 해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50년 당시 소련의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산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조국과 당을 위해 체제의 이상을 향해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등반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가설이 떠돌지만 진실은 아직도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실을 믿으시나요?